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며 떠난 일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습니다. 결국 이 가족의 차량이 완도 송곡항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기자가 정리합니다. 3분만 들으면 아는 척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초등학생 조모양과 30대 부모는 지난달 학교에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 기간이 지나도 조양이 등교를 안 하자 학교에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송곡항 인근을 수중수색해 바다에 빠진 조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을 찾는 동안 조양의 부모가 최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가족이 아닌 인물이 개입해 타살을 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나 동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사건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이는 죽음을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자 7살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 집에서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존속 살해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을 한 판사는 아이들에게 태어날 자유가 없다고 죽음마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잘못된 관행은 또 있습니다. 실종이나 의문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관음증적 보도입니다. 조양 가족의 사망이 자살인지 사고나 타살은 아닌지 밝히기 위해 경찰의 수사와 언론의 취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양과 부모의 인터넷 검색 내역, 의료 기록, 경제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확인하는 것과 그걸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건 해결에 개인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할 때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는 게 언론과 기자가 지켜야 할 취재 윤리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고 수색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인이 아닌 조양 가족이 사망한 개인적인 속사정을 더 알릴 필요가 없는데도 언론은 공개했습니다. 이런 관음증적 보도는 시민의 어떤 알 권리도 충족시키지 않고 말초적인 호기심만을 자극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2021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매번 이런 관음증적인 보도를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더 집중해야 하는 건 왜 이런 가정이 경제적이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아동 보호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 취재하고 보도하는 역할일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런 언론의 잘못된 표현이나 보도 관행을 발견했을 때 비판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맨이었습니다.